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책 강의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전 속에서 응용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인체파동 원리는 오작동 원리 117쪽입니다. 이것도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시 제1오작동 제2오작동을 좀 설명한 다음에 제3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파동 원리가 뭐냐? 지구가 생성해서 작동하는 원리다. 그게 뭐냐? 균형, 밸런스라는 거죠. 인체파동 원리는 인체 균형 원리다. 균형이라는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대칭, 자병, 우치, 우병, 자치, 상병, 하치, 하병, 상치라는 거죠. 그렇게 따 본다면은 이미 한의학에서 있어 왔던 치료 원리인 거죠. 또 경락이라는 의미가 이런 좌우, 상하, 전후의 그런 관계성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었지만은 그거를 이런 대칭,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는 의미가 뭐냐? 이런 한의학에 있어 왔지만은 어느 순간 그 명맥을 잃어버린 그 부분을 다시 이어준다. 전선이 끊어졌는데 그 예전에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전에서 와서 전선을 복구하듯이 그걸 과거와 현재를 전통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인체파동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의학에서 무수히 많은 치료법이 있어 왔지만은 그것이 어떤 원리 기전으로 작동하는지를 인체파동 원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올린 동영상 중에 오른쪽 귀가 가려운데 어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만 왼쪽 발목 근처에서 침을 놨더니 오른쪽 귀가 뚫어졌더라. 오른쪽 귀가 안 가렵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이는 경험적으로 오른쪽 귀가 불편하면은 왼쪽 발목에 침을 놓으면 된다. 또는 체질침이나 오행침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또 한의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상병하치, 좌우, 상하 이런 균형, 대칭, 대각선의 관점에서 치료했구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굳이 한의학이라는 것을 걸먹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왜 그러냐? 오작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한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불통 즉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막혀있기 때문에 아프다. 그럼 왜 막히느냐? 실제적으로는 인체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병목 현상이라는 거죠. 왜 병목 현상이 생기느냐?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차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정체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인체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다. 한꺼번에 많이 빨리 즉 과잉 반응 또는 과민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천천히 서서히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면 될 텐데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고치고자 하는 욕구, 욕심, 욕망 때문에 도리어 치료가 안 되고 더딘 아픈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이 인체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8쪽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정작동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작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픈 이유를 이런 오작동으로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설명한다라는 거죠. 119쪽에 보면은 그래서 아픈 곳의 치료 물질을 그걸 이제 뭐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힘, 에너지, 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처음 출발은 뭐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한꺼번에 많이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상대한테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결과적으로는 쓸데없이 또는 불필요하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되어서 잘하려고 한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 곧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오작동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병이 빨리 안 낫느냐, 왜 치료가 안 되느냐, 그 의미는 모두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빨리 고치려고 용쓰고 또는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고 또는 당신은 암입니다. 말기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죽는구나. 그러면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천년만년 살아야 돼. 악착같이 살아야 돼. 죽을 수 없어.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오히려 제 명대로 못 사고 더 빨리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오작동의 프로그램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파괴된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린 현재 인류에게 있어서는 정작동이 뭐예요? 천천히 서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원상의 기능이 가졌던 한꺼번에 많이 빨리빨리 일하는 이러한 오작동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작 치료가 안 되고 더 아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삔다든지 뭐는 또는 어떤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그쪽으로 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피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120쪽. 그래서 고딕체 보면은 파란색 오작동은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은 힘, 에너지를 써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합리함, 부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실제 너무 많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용씀 또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잘할 텐데 괜히 잘하려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오작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오작동을 이해하면은 실제 인체 파동원리를 다 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작동을 이게 뼛속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파동원리가 생소하고 또는 내지는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의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제3오작동, 제4오작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작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수 안쪽이 내려가는 거지. 왜 내려갑니까? 그쪽으로 용을 쓰니까 내려가잖아요. 이게 오작동이라는 거죠. 시소 원리다. 다시 말해 균형 원리다. 비대칭이다. 어긋난 균형이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되는데 한쪽을 뭔가 치우친다는 거죠. 이 치우침이 뭐라고요? 오작동이다. 치우침을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오작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제1오작동이라고 하는 거죠. 제1오작동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으로 평행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어떻든 이쪽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 힘을 보내다 보니까 그쪽으로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수 한쪽으로 쏠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도 어떻게 돼? 양쪽에 적절하게 안배가 되거나 또는 앞뒤, 전후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균형을 못 이루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치우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작동이다라는 거죠. 치우침을 제1오작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순리대로 풀리는데 너무 잘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아픈 곳으로 용을 쓰는 게 제1오작동이다. 제1오작동은 아픈 상태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내가 판단해서 강력한 힘을,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제일 아픈 곳으로, 시수 한쪽으로, 몸의 한쪽으로, 그것이 몸이 좌우로 따진다면 왼쪽으로, 상하로 따지면 위쪽으로, 뭐 전으로 따지면 전쪽으로, 반대일 수도 있겠죠. 오른쪽이나 뭐 뒤쪽이나 예를 들면 아래쪽이나 이런 한쪽으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보내서 그쪽으로 치우침이 생기는 거죠.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 몸에서는 붓는 현상으로 또는 아프다, 살려주세요라는 통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오작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대칭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치우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에,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치료 물질이 많아야 좋을 듯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123쪽 고딕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긁어부스럼이라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될 텐데 괜히 건드려서 화를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픈 곳은 용을 쓰지 말라. 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잘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발버둥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에 빠졌을 때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책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물에 떠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 안 떠내려가려고 물에 거슬려서 나오려고 하니까, 중력을 거슬리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에 빠진 상황을 인식하고 살려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흘러가는 상황에서 뭔가 구조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위라든지 나무 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또는 내지는 유속이 약해질 때쯤 됐을 때 최대한 힘을 내서 물가로 나오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뇌의 제2오작동이라는 것은, 그럼 이 제1오작동이 시수 안쪽으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치우침이 생긴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다. 이 어긋난 상태에서 뭔가 또 다른 균형을, 또는 거기에 대한 시소 반대편으로 뭔가에 용을 쓸 거다는 거죠. 그게 제2오작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 안 아픈 게 중요한 거다. 원장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떨려서 왔어요. 그러면 안 떨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뭐예요? 안 떨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떨리게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든 낫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당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균형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긋난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는, 다시 말해서 건강한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제2오작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 어긋난 탑처럼 한쪽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틀어지면 목도 틀어져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제2오작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현재의 인간은 대부분 다 뭐예요? 이런 제2오작동 상태다.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괜찮아요, 내 배우자만 고쳐주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건강하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환자라는 거죠. 그 환자라는 증거가 뭐냐? 제2오작동의 증거가 무엇이냐?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이나 티눈이나 굳은 살이나 자세나 관절의 변형이나 화상 자국이나 타투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내 몸에 다 어긋난 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어긋난 균형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124쪽 제일 통증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제일 통증에 해당되는 대응자리, 파동자리, 균형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왼쪽 눈이라고 한다면 왼쪽 눈에 해당되는 게 가운데 손가락에서 여기 지문에 있는 왼쪽 눈자리 또는 상박부에서 여기 엄뻑 꺼진 자리, 아래팔에서 팔꿈치 아래에 해당되는 이런 자리가 심장자리지만은 꼭 심장만을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파동이 친다라고 했을 때는 몸 전신에 다 파동이 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항에 돌멩이를 던진다. 그 파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멩이가 떨어진 데 해당되는 대응 자리에만 치겠어요? 그 어항 전체에 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돌멩이가 머리 뒤통수를 떨어졌다, 충격을 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꼭 그 뒤통수에 해당되는 머리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에만 파동이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인체 전체에 파동을 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단순한 대응 자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후, 좌우, 상하 전체에 파동이 친다,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1통증에 해당되는 우리 몸의 제2통증 자리에 파동을 쳐 힘의 분산과 분배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통증의 기억마저 잊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몸에 통증이 없는 나은 상태, 건강한 상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2오작동이라고 한다. 실제적으로는 환자인데도 아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작동이라고 제1오작동,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상태를 제1오작동이라고 한다면은 제2오작동은 그 치우침 속에서 다시 뭐요? 지그재그 S자 어긋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제2오작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발목을 다치면 처음에는 발목이 아프고 퉁퉁 붓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멍이 사라지고 부기도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아프다, 나은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제2오작동이다. 근데 실제 그 자리를 만져보면은 통증이 있어요. 또 내지는 5년, 10년 또는 몇십 년 뒤에 또 그 자리를 다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픈 데를 또 다쳐요. 예전에 다쳤던 자리를 또 다쳐요. 항상 그 자리를 다쳐요 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우리 몸이 제2오작동 상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는 관점에서 내 몸이 약한 부위를 계속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은 왼쪽 발목, 어떤 사람은 오른쪽 손목, 어떤 사람은 위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4쪽 아래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제2오작동 때문이다. 그 증거가 우리 몸이 어긋난 균형, 다시 말해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 티눈, 굳은 살, 주름, 무좀, 문신, 화상 자국, 관절의 변형, 절단 자국 또는 자세 또는 모자를 쓴다든지 가방을 메고 있다든지 발 뒤꿈치를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즈들이 다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내 몸의 어딘가에 이런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몸이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딘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턱에 생긴 젊은 발목에 해당이 되고 또 발목을 지배하는 게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와 균형을 이루는 파동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발목이나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쓸데없이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치료 물질을 보내기 때문에 용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긴장 상태로 오래 시간 계속 경과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 고점,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관절의 변형이 생기고
이런 힘이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즉 이쪽으로 힘이 와 있다면은 이쪽으로 뭔가 물건을 받거나 막을 수가 없잖아요. 딱 뭉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그만 충격에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발목이나 허리를 다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어릴 때 문틈에 찧어서 변형이 되면은 언젠가는 두통이나 목 디스크, 이명, 난청, 백내장, 중풍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꼭 지금 그 책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머리나 목에 해당되는 자리를 다친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파동의 관점에서는 몸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간에도 영향을 주고 허리에도 영향을 주고 위장에도 영향을 주고 몸 전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언급된 그런 질환만 오는 게 아니다. 정말 이런 질환만 생길까? 아니에요. 그 어떤 병도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어릴 때 다쳤던 가운데 손가락의 상처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간자리를 다친다면 그것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밥을 잘 먹지 못한다. 또는 밥을 너무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잘 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6쪽 내가 아픈 데가 없다고 우기는 그래서 아픈 데가 없다고 우기는 환자를 진단할 때 먼저 그 사람이 뭐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굶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안 아파도 어느 부위를 특정 부위를 만지면은 유난히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눌러서 지압을 해서 아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런 자리들이 어디냐? 이 흉쇄 유돌근 자리예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자리, 요런 부위들, 또 내지는 뭐 팔꿈치라든지 요런 자리들은 대부분 겨드랑이 자리, 타구니 자리들은 통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눌러서 아픈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파동 자리를 지압을 하거나 서클 하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그 비포 애프터를 확인시켜 주면은 통증이 경감되는 거를 비교해 주면은 침에 대해서 거부감도 사라지고 치료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게 먼저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먼저다. 이 치료하는 아픈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지만이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이게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는 더 아플 수가 있는데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라는 말은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건강 상식을 계도시켜줘야 된다. 계몽시켜줘야 되는 게 전제다.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환자를 설득하고 교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입 다물고 침만 놓아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왜? 환자들이 알고 있는 건강에 대한 통증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프면 환자, 안 아프면 건강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도 안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의 제3오작동, 뇌의 새로운 제1오작동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상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도 직업병이지만은 평생을 수많은 환자들을 침을 놓다 보니까 몸이 구부러져요. 하지만 한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냐? 전 어릴 때부터 주머니에 손을 안 넣고 다녔지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자세를 취했고, 또는 내지는 뭐 개인사로 얘기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기 때문에 항상 주일 설교를 하면은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항상 뭐 죄를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 가족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실수할까봐 어떤 또 좀 뭔가 잘못된 말씀을 하실까봐 조마조마하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 내내 바닥만 쳐다보는 거죠. 책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등이 굽는 라운드 숄더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내면서 스마트폰으로 거의 뭐 1년 반 이상을
계속 교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라목의 상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자세들을 찾아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치우침이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고, 이런 치우침 속에서 어떻게 돼요? 목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허리를 어떻게 돼요? 다시 틀어져서 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틀어지는 자세를 만든다. 그래서 안 아프게 만든다. 어긋난 균형을 이루게 만든다. 그래서 제2오작동이라는 것은 어긋난 균형.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실제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에도 건강한 줄 착각하게 살아가는 게 제2오작동이다. 그러면은 이런 제2오작동 상태를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 치료해주는 게 뭐냐? 치매 치료라든지 지압이라든지 모든 치료가 이런 제3오작동이죠.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오작동이니까 치료 방법은 뭐겠어요? 오작동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26쪽 제일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 제일 통증이 힘의 분산과 균형을 이루게 생긴 허상의 통증. 제일 통증이라고 하면 발목을 뼈다면 발목을 제일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걸 실상의 통증. 그러면 이 발목으로 힘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통증을 분산시키는 게 생기잖아요. 확산이나 희석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돼?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오른쪽 발목에 해당되는 제2통증 자리겠죠. 거기가 허상의 통증 자리죠. 그 허상의 통증 자리에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이나 멍인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거나 또는 타격, 충격을 주어서 발목보다, 즉 제1통증 자리인 오른쪽 발목보다 손목이라든지 엄지손가락이라든지 엄지발가락 같은 허상의 통증, 제2통증 자리를 더 아프게 해서 통증을 인지하는 뇌로 하여금 뭐요? 제1통증을 잊어버리고 제2통증, 허상의 통증, 다시 말 침이나 지압이나 타격, 충격을 준 자리를 제일 아픈 통증, 제1통증으로 착각하게 해서 거기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을 제3오작동이라고 한다. 이걸 또 헷갈려 하니까 그냥 제가 말한 새로운 제1오작동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장난인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한의원에 가면 어디다 침을 놔요? 대부분의 한의원은 아픈 발목에다 침을 놓지만은 파동원리를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자리, 파동자리가 어디겠어요?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오른쪽,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죠. 왼손에서는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오른손에서는 새끼손가락 끝마디에다가 침을 놓아서 이 자리를 오른쪽 발목보다 더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겠죠. 또는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뇌는 어떻게 돼요? 발목을 아픈 거를 잊어버리고 손가락의 통증에 침에 연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발목이 아파서 왔는데 원장님 손가락에 놓은 침이 더 아파요 라고 하잖아요. 또는 침이 멍이 들었어요. 또는 여기 혈관이 찔러서 부풀어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런 오작동을 역이용하는 거다. 새로운 제1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다. 제1오작동을 새로운 제1오작동을 야기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1통증, 즉 허상의 통증이 손가락에 침 놓은 자리가 제일 아픈 통증이 되고 원래 아파서 왔던 발목의 통증, 제1통증은 두 번째 통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2등을 1등이 되게 하면 자연스레 뭐예요? 1등은 2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일 아픈 발목의 통증을 잊어버리는 오작동이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제1오작동 또는 제3오작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환자는 제1통증 자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안 아프네요? 나왔네요?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아프네? 이렇게. 그래서 인체파동원리 치료는 전혀 다른 자리, 전혀 다르진 않아요. 그래 봤자 뭐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요. 다 우리 몸인데, 내 몸인데. 다만 그 아픈 곳이 아닌 여기만 아니면 된다. 여기의 해결책은 저기예요. 저기 해결책은 여기고. 그래서 시소 반대편에 해당되는 자리에 침이나 지압을 강해서 통증을 감지하는 뇌를 속여서 환부, 즉 제일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제일 아픈 통증을 감지하지 못하게 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걸 제3오작동 또는 새로운 제1오작동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응자리 관점에서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제일 통증이 뭐 예를 들면 오른쪽 발목이 삐어서 왔다면은 오른쪽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들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수평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예요? 아무데나 놔도 그것이 뭐예요? 허상의 통증 자리니까 거기를 더 아프게 침이나 지압이나 타격이나 충격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때린 자리를 제1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아픈 곳은 뭐예요? 제2 통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2 통증 자리에 그 제2 통증은 어디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이나 뭔가 특이한 자리, 이런 자리가 제2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해서 제1 통증, 즉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통증을 주면 뇌는 순간적으로 뭐요? 허상, 즉 침이나 지압이나 충격을 준 자리를 실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아픈 통증 자리를 인지하지 못해서 감지하지 못해서 통증 유발 물질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낌으로 순간적으로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아프다고 하는, 예를 들면 그 오른쪽 발목이면 오른쪽 발목 자리가 순간적으로 안 아프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환자분 또 어느 순간 또 뭐라 그래요? 다시 정신 차리면은 근데 오늘 한번 침 맞고 두 번 다시 안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또 정신 차리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면 다시 제일 아픈 통증, 오른쪽 발목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뭐 파동원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한 얘기가 파동침으로 한 번에 완치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요. 이 책만 읽어봐도 완치가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질문부터 할 생각부터 하시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시라. 책만 제대로 보셔도 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나았다라는 것은 완결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이제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진행형을 의미한다. 천리길도 이제 뭐야? 한 걸음부터다. 서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끊어서 어떻게 돼요? 버스를 탄다 이런 개념이 돼야 돼. 버스표를 샀다라는 개념이지. 버스표를 샀다고 해서 서울에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서울에 가는 버스에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통증을 못 느낄 뿐인 거고 완전히 나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야? 순간적으로 안 아프니까 뭐야? 다 나은 줄 착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오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1오작동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치우쳐서 문제가 되는 게 제1통증,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제2오작동은 이런 치우침을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긋난 균형, 지그재그를 통해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는으로 인해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것을 제2오작동. 그럼 우리 몸이 다 제2오작동 상태, 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한 정상적인 상태, 평형 상태, 균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어긋난 균형 상태를 어떻게 돼요?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제일 통증이 안 아프다, 나았다라고 착각하지만은 벌집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더 아프게 되는, 이제는 뭐야? 내가 정말 이제 환자구나. 내가 진짜 건강하지 않네라고 만들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아파지는,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오작동 또는 새로운 제1오작동이라는 것은 오른쪽 발목이 아파서 왔다. 그럼 오른쪽 발목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자리, 파동자리, 균형자리, 그게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인 거죠. 그 자리를 허상의 통증이라고 그래요.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허상의 통증, 즉 제2통증, 두 번째 아픈 통증을 에다가 침이나 지압이나 충격이나 타격을 주면은 오른쪽 발목에다가 왼쪽 손목에다가 지압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다 아파지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뇌는
제일 아픈 통증, 제일 통증, 실상의 통증을 잊어버리고 이 허상의 통증을 뭐로 인식한다? 제2통증을 제1통증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뭐예요? 제1통증은 뭐가 된다?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아픈 손목의 통증은 제1통증이 된다. 그래서 순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서 제일 아픈 1등의 통증을 2등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인체파동원리의 치료다. 굳이 인체파동원리 치료라고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정치 행위가 다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제일 통증인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는 우리 어떻게 돼요? 확산이나 전염인 거예요. 그게 제2 통증이라는 개념 속에서 또 가는 건데, 무증상 관념. 이런 관념 속에서 어떻게 하냐? 백신을 맞힌다든지 또는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그 관심을 또 딴 데로 돌리는 거죠. 또 내지는 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는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더 강한 자극을 주면은 그 순간 코로나는 해결이 된다. 코로나의 해결책은 코로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라. 그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라는 관점에선 제가 볼 때는 그게 경제인 거예요. 또 내지는 대통령 선거인 거고, 이런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순간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뇌리에서 사라진다. 가까운 예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LH 사건으로 인해서 판도가 달라졌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해결이 된 게 있냐고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판도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몸이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이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의료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제3오작동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오작동, 제1오작동, 제2오작동을 부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칡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어서 내용이 장황스럽게 길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